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세계 확진자 급감하는데 우리는 급증, 백신도 제일 늦어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백신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경향신문은 4차 대유행 예고한 600명대 확진, 긴장 노출 때 아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세계 확진자 급감, 우리나라 급증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이 수치를 보면 물론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확진자 수가 굉장히 높게 많았기 때문에 최근 많이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든 것이죠. 인구수 대비 확진자 비율로 보면 미국은 0.014%, 영국은 0.015%인데 비해 한국은 최근 300명대에서 600명대로 높아졌지만 인구수 대비로는 일본과 비슷한 0.001%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지금 코로나 확산 문제는 이 비율이 낮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급격하게 폭증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율이 0.001%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낮은 수치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객관적 수치에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이 일본, 한국보다는 한 10배 정도, 인구수 대비로도 10배 정도 이제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세계는 급감하고 우리는 급증한다 이렇게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이 거리 두기 등 물리적인 K-방역에 치중한 나머지 백신이나 치료약 확보가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 확진자 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편의점 알바에도 보조금 줘 고용 통계 더 분식하려는 꼼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알바가 아니라 오래 일할 좋은 일자리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쉽게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이 단순히 문재인 정권만의 문제도 아닌 것이고 오래된 일이죠. 이 자본주의 공황적 위기 상황에서 이걸 돌파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이 또 가져온 결과이기도 하고, 또 과학기술혁명,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이런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변화,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의 이 변화가 나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코로나 재난이 더 겹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문제가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벌들에게는 엄청난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편의점 알바 노동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정권 호위형 검 인사가 불러온 민정수석 사이소동, 중앙일보는 이르려고 검찰 출신 민정수석 시켰나, 동아일보는 민정수석 사이 파문, 무리한 검찰 장악 인사가 미전 파열입니다. 매일경신문은 무원칙한 검찰 인사가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중질환 불렀다. 문화일보는 방탄 노려 이성윤 유임시키고 박신 갈등 탓으로 돌린 문. 한겨레신문은 법무장관 민정수석 검찰 인사 갈등 볼성 싸납다. 경향신문은 볼성 싸나온 민정수석 사퇴 파동 취임 며칠 됐다고 갈등인가. 한겨레 경향은 법무장관과 민정수석 간의 갈등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른 이제 조정동을 비롯한 보수 신문들은 결국 이제 검찰 장악하려는 정권 의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레벤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는 권력을 위한 투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막스 베버는 권력은 자기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버트란트 러셀은 권력이란 의도한 결과의 생산물이다. 이런 이제 정치 권력의 속성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청와대발 갈등은 저는 뭐 그게 검찰 개혁이 아니냐, 또 권력 내부에서의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갈등이 아니냐,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본질은 권력 투쟁으로서부터 벌어진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게는 문재인 정권과 이에 대응하는 권력 사이, 뭐 야당이라고 할 수,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권력 사이 벌어지는 투쟁이고, 다음으로는 권력을 사수하려는 문정권 내부에서 벌어지는 권력 사수의 어떤 방법론을 두고 정권 내부에서 벌어지는 투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권력 투쟁으로 본질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관리에서 중앙일보는 또 뚫린 최전방 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제목을 사설에서 북기순자 감시 장비에 포착되는데 놓쳐 국방비 늘려도 기강해야 하면 소용없다. 동아일보는 노크 철책이 오리발 기순에도 뚫린 부대. 경향신문은 첨단 장비가 무색한 전방 경계 헛수를 더욱 한심한 사후 대응,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연말에 10사람이 지켜도 한 명의 도둑을 막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휴전선 길이는 238km라고 합니다. 148마일이라고 합니다. 뭐 그동안은 뭐 155마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어떤 지리 전문학자가 계측을 해보니까, 전문적으로 분석해보니까 뭐 148마일이라고 하는데, 뭐 그것이 뭐 오늘 논평의 뭐 쟁점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휴전선 길이가 238km. 그리고 우리나라 삼면이 이제 바다와 접해 있지 않습니까? 이 구불구불한 이 삼면의 해안선이 지구 둘레 37%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이가 14,963km에 달하네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뭐 이건 이제 가상적인 수치를 산출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가상적으로 해본 건데, 삼면에 14,963km, 휴전선 238km, 여기에 우리나라 60만 군대, 그러니까 군인을 이렇게 세우면은 25m 간격으로 한 명씩 세울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바로 옆에 지나가도 이 사실은 초병이 뭐 잠이 들거나 약간 다른 한눈을 판 사이에 지나갈 수 있는 것인데, 25m면 굉장히 먼 거리죠. 거기에 뭐 산이 있고 숲이 있고 뭐 강이 있고 바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10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을 막지 못한다, 이제 이런 속담이 지금이나 예전이나 다 이제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고친다는 그런 속담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뚫렸다고 해서 물론 뭐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또 사후 대책을 세울 필요도 있습니다. 사후 이후에는 이제 뚫리지 않도록 뭐 이 전쟁에 실패한 경우, 또 이 경비에 실패한 경우, 어느 것이 더 죄가 많으냐고 했을 때 경비에 실패한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한 군사 법정에서는 중한 죄로 이제 다루는데, 뭐 사실은 경비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면, 사실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귀순이기 때문에 경비는 뚫렸지만 그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군대가 있고 어떤 전선이 있고 국경이 있다고 하면 결국 이제 침투, 침략 뭐 이런 측면에서 또 국방에 관련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데, 사실 국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에 뭐 그것이 어떤 나라든 또 지금 남북 관계든 평화를 공고히 하고 정착해 나간다면, 사실 그런 일이 서로 침략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노력,
그것이 더 원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게 경제 뚫렸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국방에서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국방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평화를 정착하느냐,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서로 공존을 모색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 지하철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눈덩이 적자 지하철 정부 서울시 공사의 쳇바퀴 논쟁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올해만 1조 6천억 원의 자금이 부족한 상태다. 65세 이상 무임승차가 부실 원인이기도 하고, 승객 한 명을 태우는데 2,020원인데 현재 기본요금은 수년째 1,250원이니까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국가기관산업과 관련된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가는 이러한 공공시설물의 경우, 특히 시민의 발인 이 대중교통시설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철도나 지하철은 뭐 인프라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천문학적 건설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통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걸 해결해 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교통요금이 엄청나게 높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게 공공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 인프라 건설을 위한 공공투자 재원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적으로 지하철 적자가 나오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얘기하는데, 왜 노인들이 무임승차가 아니죠. 그들이 그동안의 이 국가의 경제 발전이나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 이렇게 오기까지의 기한 부분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도에 차가 달리는데 왜 통행료를 받지 않죠? 그거 다 받아야 하잖아요. 왜 무상으로? 그리고 인도에 사람이 걸어간다. 왜 인도에 통행료를 받지 않습니까? 인도가 그냥 땅으로 돼 있는 게 아니죠. 요즘은 다 보도블을 깔고 다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국가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재정을 통해서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고 뭐 시설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한 이 무임이 그냥 공짜라고 한 개념으로 이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 노인들의 지하철역이 굉장히 급격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 안 할 겁니까? 그리고 뭐 노인들을 위해서 별도 차량이 편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시간대별 노선이 지하철에 다니고 있는데 노인들이 예전처럼 많이 탔던 지금처럼 안 타던 그것이 뭐 특별하게 비용이 더 많이 든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의까지 승차하고 있는 이용하고 있는 전체 승객 중에서 노인의 비중을 따져가지고 그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적자가 발생한다라고 이 경제 숫자 노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값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명원 걸라 상승 폭두나 말로 집값 잡을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규제를 풀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친시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시장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이 금융 거품이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천조 원이 투기처를 찾아서 떠돌고 있습니다. 집을 주거가 아니라 투기적 상품으로 계속 공급하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떨어진다. 수요 공급 원칙으로 되지 않는 거죠. 이것을 살려고 하는 돈의 숫자가 더 커지기 때문에 돈의 거품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들이 그냥 서민용 뭐 10평, 15평, 뭐 20평 이내 소형주택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다 고급 아파트들이고 평수가 넓은 그런 아파트들이고 강남이라든가 수도권
개발지역, 뭐 소위 말해 역세권 이런 곳에 밀집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전월세를 전전한 서민들은 대부분 사기가 어려운 구조고 결국은 다주택자, 돈을 많이 가진 자들, 투기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사게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투기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도박판의 판돈이 커지는 것처럼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이젠 포장재 전수검사법까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10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120만 개 품목의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해 사전에 포장 재질과 포장 방법을 검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요. 그런데 수많은 경우의 수를 법률이 규정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뭐 110만 개를 어떻게 법률로 어떻게 하나하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감시하려면 행정력이 동원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품목을 개별적으로 제재하는 규제하는 이런 법안은 재검토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플랫폼 공정화법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영세 자영업자 밀어낼 플랫폼 공정화법 이대로는 안 된다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서면 계약을 의무화한 그 조항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또 이렇게 되면 국외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 기업 간의 역차별 또 우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서면계약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면계약을 통해 중소 입점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뭐 지금 여기서 매일경제신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 의도와 달리 중소 입점업체들이 불이익이 우려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러면 이제 기존의 약관에 있는 것만 동의하면 영세업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 약관을 그 복잡한 약관 내가 이제 동의한 것만으로는 아주 그런 약관이 이 플랫폼 업체들이 이 약관을 자기네들이 제시한 약관대로 그대로 지킬 것인가 이것도 의문입니다. 최근에 그 삼성생명보험 암보험 환자들 이 근무란에서 400일 넘게 지금 농성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보면 약관대로 암보험금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약관대로 삼성생명이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또 당연하게 상당히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암보험 환자들이 소송을 하더라도 다 대부분을 패소하거나 아니면 그 약관을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처음 보험 가입할 때, 처음 계약할 때, 그 약관을 보고 계약할 때와 다른 약관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법원에 가면은 삼성생명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어서 암보험 환자들이 400일 넘게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관대로 이렇게 인정하고 입점하면 된다. 근데 이게 서면 계약을 하면 플랫폼 기업들이 이 중소 입점업체가 입주하는 것이 더 불리해질 것이다. 근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결국 모든 것이 힘의 관계에서 결정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서면 계약하면은 이 중소 입점업체가 불리하고 약관대로 하면 불리하지 않다. 이런 것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기업 업무 협약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현대차와 포스코의 수소동맹 혁신 시너지를 기대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현대차는 수소 트럭 개발, 포스코는 제철소 생산 부생 수소를 수소 트럭의 에너지원으로 공급하는 이런 형태의 동맹을 말하는 거죠. 정부의 지원과 민간 협력이 절실하다. 뭐 그 동맹하는 거는 뭐 기업 간에 할 수 있는데 매일경제신문은 정부 지원과 민간 협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간 기업의 기술 제휴에 정부가 지원하면 그 부분만큼 주식을 정부에 배당한다든지 공공적으로 말이죠. 경영에도 참여하게 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대대적으로 지원하라고 하면서 규제는 완화해라. 경영권 개방 경영권 침해다. 뭐, 자유시장 경제에 위배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업들은 지원을 하되 경영에 참여하거나 규제는 하지 말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건 맞지가 않는 거고 국민의 입장에 봤을 때 국가가 무슨 정부가 무슨 돈으로 기업에 지원합니까? 국민의 세금 아니겠어요? 국민의 돈으로 기업에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지원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찰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국정원 사찰 규명 선거 개입 의심 피하려면 보선 이후에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가정보는 그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 천여 명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 점에 대해서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먼저 이명박 정권 때만 사찰했는지 의문입니다. 동행 이 파악 문건, 동양 파악 문건은 공개한 뒤에 당연히 본인에게 돌려줘야죠.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다 돌려줘야 하고, 뭐 사실은 국정원이 이것을 보유해서는 안 되고 다 뭐 폐기해야 합니다. 물론 뭐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이 사찰당한 개인은 국가를 상대로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국가는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찰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 만 4년 동안 지금 와서 하는가 하는 부분은 또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와서 임기가 다 끝나가면 지금 와서 꼭 해야 하는가? 그래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놓고 지금 뭐 한 2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2달도 남지 않는 시점에서 이 문제가 이제 제기되니까 결국은 이제 선거 논란, 정치 공작 논란이 이제 있는 것으로 여야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데 뭐 여야가 합의하면 되죠. 선거 끝나고 바로 공개하고 배상할 것, 손해배상할 것, 처벌할 것, 뭐 새로운 사찰을 금지할 제도를 만들 것 이렇게 합의하면 된다. 국회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탈원전 어젠다 허구성 거듭 보여준 텍사스 정전 사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폭탄과 폭설로 비중 33%인 풍력 발전소 가동 중단, 블랙아웃을 막은 것은 3기의 원자력 발전이다. 한겨레 신문 삼중수소 유출 경로 원한이는 왜 모르쇠 했나? 탈원전 관련된 사설입니다. 텍사스의 경우 풍력 발전소 가동 중단 전기를 생산할 수 없게 되었지만 만약 재난이나 전쟁 등으로 원전이 폭발하거나 파괴됐다면 정전이나 블랙아웃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전 가동이 갖는 사용의 해결료 배출 문제, 뭐 10만 년, 100만 년까지 얘기되고 있는 이것은 이 풍력 발전소가 일시 중단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난이 아니라 재앙이다. 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중수 유출 경로 왜 원안위는 왜 모르쇠 했나 라고 하는 부분이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제 문제라고 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원자력 규제위원회잖아요. 그래서 뭐 한순이 발표한 것을 그대로 믿는다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뭐 이걸 안전위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재벌 관련 한겨레 신문은 이재용 부회장 취업 제한 준법 경영 취지 따라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5원 이상 횡령 배임 범죄를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특경가법 뭐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사실은 뭐 취업을 재취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대주주고 실제 이 삼성을 지배하는 뭐 한국 사회에서 재벌 총수인데 현재 이 삼성도 우리나라 재벌의 경영권 세습권은 법리적으로 이게 뭐 따질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각각의 주식회사는 정관에 따라 경영진을 선출하고 합니다. 재벌그룹 회장이나
부회장이 하는 것은 회사법이 없는 사실 불법 직책이죠. 뭐 우리나라 헌법 11조는 11조 1항은 모든 국민 부합해 평등하다. 뭐 평등하지 않죠. 또 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되지 아니한다. 뭐 조폭 같은 폭력 조직과 재벌 같은 조직은 이 특수계급 제도입니다. 조직입니다. 허용하지 아니한다. 인정되지 아니한다. 근데 버젓이 인정되잖아요. 뭐 재벌 회장이니 부회장이니 이 회사법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직책이고 이것이 우리나라 대기업을 이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취업을 재취업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재벌을 특수계급으로 보고 재벌 체제를 해체하는 이것이 우선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유족 원하는 대로 나와야 세월호 진상이라면 수사재판 위하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제 뭐 검찰 뭐 수사단 조사 다 해경이나 뭐 정부 관련 기관은 책임 없다. 다 무죄 나왔다. 왜 이걸 계속적으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족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와서 아쉽다라는 말을 하냐. 이게 유족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한을 풀어주기 위한 수사냐 뭐 재판이냐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재판 결과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그걸 믿을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는 거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유족들이 그냥 자식이나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억울하니까 재판을 통해서 한을 풀어달라라고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가 기울고 있을 때 가만히 있으라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구명조끼를 입고 1시간 이상 대기하고 있다가 배가 침몰당해 수장돼서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것도 전 국민이 지켜보는 거예요.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거의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혹하게 죽어갔는데 그 진실을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것이 무슨 뭐 한을 풀어달라는 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냥 특별수사단에 맡겨두고 뭐 검찰은 제대로 이걸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또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자 진상을 규명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 수사에 협조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이 배가 급회전으로 침몰했거나 뭐 암초에 부딪혀서 그냥 갑자기 물속에 가라앉았거나 그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1시간 이상 뭐 지금 배가 가다가 서서 좀 기울고 있다라고 시작하고 최종적으로 자초되기까지의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초기에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뭐 한 10분, 20분 내면 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거의 100% 구출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지켜보이는 상황에서 그 304명이 목숨을 잃은 정말 이 인재인데 이 사건이 이 해경을 비롯한 국가 관련 기구가 무죄다라고 하는 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즉각 재수사하고 또 2심에서부터는 새로운 수사 결과 증거를 제출하고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18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